안녕하세요. 지금 이 화면 나오면 뭐 찍으려는지 아시겠죠? 네. 짜잔. 제가 요즘 눈썹 문신하고 며칠 술을, 어, 못 마시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늘 술방하면서 안주가 너무 부실해서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으실까봐 오늘은 특별히 제가, 네, 회하고, 연어랑 육회, 네. 아, 요즘 제가 배달의 민족 어플을 깔고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도 이 배달 문화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어, 일단 한잔하고, 화탁지. 아, 제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져가지고 일단 먹고 좀, 아, 오늘 어떤 주제를 할까 또 고민. 아무리 좋은 얘기를 사실은 저의 삶의 어떤 그런 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극복한 거 뭐 그 인생 얘기 진한 거는 사실 술방이 많이 나와요. 허심탄회하게.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술방에서 훨씬 더 인간적인 경험들이나 그런 걸 말씀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걸 아시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제목을 막 하는 건 또 싫고 근데 좋은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술방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할까봐 그러는데 네. 아우 지금 이게 실시간 라이브면 막 제목을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하세요 그럴 텐데 그래서 구독자 3천 넘으면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여러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음, 제가 날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인생을 날로 먹은 적은 별로 없는데 네, 음식은 날 걸 좋아하네요. 이 싫어. 육회고기가 아 이게 아우 양은 많지 않네요. 네, 회가 그렇지 뭐. 이 시간에 뭐 배채 올 수도 없는 거랑 계란말이가 이렇게 서비스로 왔어요. 자, 화탁지. 아유. 아, 주제를 뭘로 하지? 아, 음, 사실 그 주제 하나로만 가지도 않는데 일단은 제목을 걸어야 되니까. 음, 자, 오늘 부모복 합시다. 부모복. 부모복 있는 사주. 어머, 이 어플은 진짜 시간이 빨라. 이 특수 영상, 약간 이제 어플 쓴 거, 제가 조금 더 얼굴이 매끄럽게 나오려고 쓰는 얘는 10분까지 찍히는데, 10분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원래 술방이 짧기도 한데, 와우, 벌써 4분이 넘었네. 화탁지. 앞으로는 진짜 라이브를 하면 제가 뭐 소주 한 반병? 한 병 정도. 와, 이 머리 핀 거 봐. 또 삼천포. 네. 아, 음. 어쨌든, 그거 정도를, 미리 예보를 하면 본인도 각자의 와인이든 그거 한 잔씩 두고, 제가 화탁지 할 때 같이 화탁지, 네, 하시면서, 네, 방송 보세요. 좋은 기는 나누는 게 좋아요.
기운은 전달되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에 방송, 음, 명리 공부하고, 제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음, 음, 명리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언제 잘 되는가, 이거를, 명리를 뛰어넘어야 사람이 거기서부터, 음, 달라져요. 근데 내가 뭐가 잘못이고,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를 일단 알아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리 공부가 필요해요. 남이 아무리 본인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 저렇다, 너는 이게 그거하다라고 해도 본인 마음 안에 뭔가가 이렇게 꽂혀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안에서부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데 그런 공부를 위해서는 명리가 좋아요. 그리고 귀는 늘 열어두시고.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내가 뭔가를 알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었을 때 와요. 변화는. 뭔지. 근데 그 변화까지 가려면 공부는 많이 해야 돼. 일단 사람이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 무지가, 근데 그거 소크라테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무지, 최고의 악은 무지다. 네, 모르면 바꿀 수 없고, 모르면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고, 세상의 구조, 인간의 심리, 모르면 본인 마음 같은 줄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슨하면 남들도 그런 줄 알고, 본인이 강박이 심하면 남들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중요하다. 네. 절대로 무지에 갇혀서 계시지 마시고, 빛을 보시라고요. 빛이, 지혜고, 음, 문명이고, 그리고 깨어있음을 의미해요. 어둠 속에 계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탁지. 어둠 속에 계시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공부를 할 때, 내 인생이 왜 그런지를 공부는 이제 인문학이 최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여러 가지를 다 믹싱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지. 뭐, 나는 철학이 최고예요. 나는 심리가 최고예요. 난 종교가 최고예요. 나는 한 가지만 고집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화탁지. 한 가지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버드에서 무슨 박사를 받아도 내 학문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음,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까 제가 가끔 보는 그 무속인 방송 있어요. 그분은 딱 느껴지는 기감 자체도 화통하시고 쿨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씩 보는데 그분 역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한테 신이 들어왔다고 내 신이 옳고 너 신은 틀려. 이런 사람 마치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그런 사람 싫어하고 그거 틀렸다.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저는 어떤 직업군이든 그 직업 자체의 어떤 비하나 그 직업 자체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전반적인 인격, 또는 깨어있음, 지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이 백날 본인 명리 많이 알아서 나 잘났다는 사람보다 저는 그분이 훨씬, 네, 그거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탁지. 슬슬 춥기가 올라요. 아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 음, 음. 자꾸 믹싱하니까 맛이 왔다 갔다 해서 연어를 먼저 먹고 육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육회가 이 시려. 아직 이가 시려서요. 자, 뭐 술방에서 본론을 빨리 얘기해라.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어디까지나 제가 즐기면서 여러분들하고 그거 하면서 하는 방송이라 부모복이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저 가끔 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좀 당황스러워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 갈고
네, 새로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사는 분 중에 부모복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모복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3, 40년 인생 살다 보면 본인의 부모가 본인한테 어떤 존재인지 모르시나? 근데 부모복을 묻는다는 거는, 물론 젊은 분들 중에는 뭐 질문을 해야 되고, 돈은 냈으니, 알고 싶고 해서 부모복 있냐고, 물어보는데, 요즘 사람들은 복을 너무 금전하고 연결시켜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돈을 많이 물려준 부모. 근데 나한테 사랑 안 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 안 해주고, 그런 부모, 과연 부모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는 돈을 남겨준 부모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수많은 영화에서 부모가 재산은 많이 남겨줬는데 그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아서 발버둥치는 재벌 2, 3세들 영화 많잖아요. 사랑이 아이고 이쁘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자식으로서의 존재의 그 어떤 인정.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거 내 자식이어서 너무 소중하고 너 자체만으로 그게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돈을 최고로 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것보다 두드러지고 성공을 중시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나약하면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부모들이 자식하고의 그게 좋지 않아요. 본인은 노력해서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자수성가형이셨는데 자식들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야. 아버지 젊었을 때는. 근데 예, 왜냐하면 본인은 힘든 상황을 겪고 일어났는데 이 자식들은 나약해 보였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제가 어제 부모복하고 가족 총량의 법칙 저기 찍은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승승장구할 때 자식들은 그 기회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제 조금 기가 꺾이시고 난 다음에는 자식들을 되게 소중하다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런 거 있으셨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진짜 가장 존경하는 거 물론 그 힘든 환경에서도 본인이 극복하시고 어느 정도의 이제 가족의 어떤 그거를 이루셨지만 딸아들 차별을 안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70년 그 연도생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저의 이제 친구 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걔는 참고서를 헌 책을 사고 동생은 새 책을 산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라. 그건 뭐 60년대, 50년대 그런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 아닌가?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 중에. 저는 이남 이녀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약간 천덕꾸러기 미운 오리 새끼 둘째 딸인데 제 행동이 원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남들하고 다르고 그래서 아빠가 저를 약간 이제 주시하셨던 거지 제가 딸이기 때문에 이러질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은 밀어준다.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아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늘 아빠가 이제 훈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 끝나고 오시면 다 모아. 그걸 듣고 있어야 돼.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한 얘기, 막 그거를 다 듣고,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긴 하시는데, 저녁마다 듣는 거예요. 훈화 시간. 아버지 가게를 하셨는데, 가게 끝나고 집에 오시면은, 다 불러가지고. 근데 늘 끝에 말씀하시는 게 나는 딸아들을 차별 안 한다. 능력 위주다. 그래서 아들이 못한다 그러면 안 밀어준다. 딸이 잘하면 밀어준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그 점을 저는 너무나 제가 속을 썩이고 공부를 안 해서 차별을 받는 거는 네 인정해요. 저의 어떤 감수성 때문에 제가 좀 방황하던 시기에 근데
제가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남동생들한테 치여서 제가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본인의 어떤 그 편안함보다, 먼저인 저희 엄마, 예. 근데, 저희 가족, 그 딸 아들들의 제가 이제 사주를 알잖아요. 근데, 음, 물론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부모 자리에 뭐 식신, 재성, 또는 일지나 월지의 양, 이런 게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기운을 의미해요. 근데 저희 남매들은 그거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 사주나 저희 그 형제 자매 사주를 다른 명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부모복 있어요라고 하면 이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중시하는 사람은 부모복 없다고 나와요. 음. 뭐 비경겁제가 사실 비경겁제가 많으면 n분의 1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자식이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언니가 비경겁제가 많고 저도 월지가 겁제고 제 바로 밑에 동생도 월주가 겁제예요. 부모 자리에 겁제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와, 이게 잘못하면 정말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이게 여지가 많은 게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철학자들도 본인이 얘기하는 단어에 정의집을 따로 둡니다. 뭐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사랑, 인생, 또는 뭐 니체가 얘기하는 사랑, 쇼펜하우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정의할 때는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용어 정의예요. 근데 부모복의 용어 정의가 돈입니까? 돈을 부모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 가족 형제를 보면 너네 부모복 없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 형제들 누구를 붙잡고 너 부모복 없냐? 아니요. 저희 형제들은 부모복이 그렇다고 뭐 크게 물려받을 재산이나 부모님이 우리를 뭐 해외 유학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저희가 술 먹고 만약에 우리 부모복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남매들은 다 우리는 부모복이 있다고 얘기를 네, 할 거라는 거죠. 화탁지. 자, 여기서 제사주를 놓고 봤을 때, 네. 제사주를 만약에 부모복 없다. 그 명리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절대적인 상황, 진짜 부모가 빚을 남기고, 부모가 진짜 자식한테 피해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저도 사연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부모복 없는 거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응? 진심으로, 애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게 금전적인 지원을 못 해주셨더라도, 마음으로도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부모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리를 공부하면서 명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사실은 어느 정도 잘 그가지 않아요. 너 이때 안 좋을 거야. 라는 얘기를 저는 몇 년 전에 무술년, 기해년에 많이 들었어요.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마. 아니면 여기서 떠나. 제가 명리를 보러 간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주를 보다 보면 희한하게 어떤 기운들이 엮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제안의 소리를 들었어요. 음, 음. 잠시만요. 이거 갈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흔들릴 때 타로에서 늘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온 건 네 안에 너를 믿어라. 그리고 네가 누구도 너를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우뚝 서라. 인생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그때 배웠는데 다른 사람이 내 복이 있다 없다를 뭐 제 사주 보면은 정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남편 자리에 정관이 있다고 남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도 복 나름이죠. 남편 복 있다고 보통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착한 남편이 복이에요? 복도 복이에요. 복 나름이에요. 제발 모든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바리바리 뭔가를 싸들고 본인에게 올 거라는 그런 환상, 착각을 버리세요. 세상에 내가 내주는 거 없이 누가 바리바리 싸들고 다 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고치세요. 그 생각 자체가 화를 불러와요. 나도 내줘야 돼요. 내 것도 내줘야지 되는 게 인생이지. 무조건 나를 예뻐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돈도 잘 벌고, 뭐, 거기에 멋있기까지. 자, 이 세상 사람이랑 그분은 결혼 못 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요. 그렇다고 저는 막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지, 그년이 그년이지. 저는 그런 얘기도 싫어요. 사람은 분명히 인격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중시해서 그래도 같이 살고 내 아이의 아빠나 엄마가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좀 내가 좀 치여도 시대기 재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지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본인이 내린 판단에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인간성을 봐요. 그리고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경제적인 게 조금 그거 할 수 있어요. 다 갖춘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인격을 봤잖아. 본인이 돈 많고 인격 쓰레기인 사람이 싫으니까 인격을 골랐잖아. 물론 중간 점을 고르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 본인은 돈 많고 인격 쓰레기인 사람이랑 못 살아요. 인격을 고른 사람들은. 그리고 인격은 별로여도 돈을 고른 사람들은 와, 저 남자 인격 본인이 돈 보고 갔잖아요. 돈이 많은데 어떻게 인격이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한 번씩 포인트 짚고 넘어갑니다. 절대로 본인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모든 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 기대하시면 본인의 운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화탁지. 자, 부모복을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부모 자리에 재성 있다고 부모복 있다? 아, 글쎄요. 뭐 천간에 이재용 회장처럼 천간에 편제 그 사람은 진짜 재벌 사주는 맞더라고요. 월간이니까 월이 아니라 연부터 무토 간목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편제가 주상 때부터 내려와요. 뭔가 재벌의 대물림이죠. 근데 어떤 사람 사주를 봤는데 본인이 부모에게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그 사람도 월간에 재성이 있었어요.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충이 됐거나 뭐 상대적인 어떤 게 있겠지만 부모 자리에 재성이 있다고 그래서 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양이라고 12운성 중에 양이 이제 월이나 일에 있으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거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그걸 100% 그거 할 수는 없어요. 화딱지. 저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것도 때가 돼야 본인들이 느껴야 이거를 연어를 다 먹고 하기로 했는데 아유 제가 제가 사주보다 기감이 중요하다고 했고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고 한 게 결국에는 사람은 이론보다 네, 기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 도를 닦는다라는 거는 본인의 기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수련 과정인데요. 음, 지식이 많아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어요. 공부 달달 외워서 암기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암기만 잘하는 머리는 응용을 못해요. 뭐 컴퓨터가 다 그거 해주는데 암기만 잘하는 사람들 쓸 데가 없어.
음, 아는 지식을 응용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잘 가르치고 많이 아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중수예요, 중수. 근데 자기만의 이상한 걸 주는 사람은 하수야. 그 같은 명리를 공부하더라도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수. 그다음에 진짜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지식을 막 전달하는 사람 중수. 고수는 뭐냐? 본인이 완전히 명리가 체화돼서 본인이 그냥 명리인 거야. 본인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어떤 감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명리의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실은 되고 싶어요. 나중에는 네, 명리가 뭐라는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곧 곧, 곧, 음, 단어 정의가, 그게 곧,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저랑 이렇게 랜선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저랑 저의 어떤 에너지를 좀 받으셨으면,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네.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라도 제가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1대1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사실은 저의 기가 많이 뺏겨요. 저한테도 한정된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강한 금왕절에 태어난 경금이지만 저도 하루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의외로 사람을 만날 때 기가 많이 뺏깁니다. 왜냐? 저는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1대1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거를 전달을 받으셨으면 왜냐면 1대1은 그분한테만 가지만 지금 이제 다수에게 죄송합니다. 가니까 저는 좋은 기운을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명리 방송 할 때도 정확하게 이게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게 들었냐면 내가 이분들에게 이게 이거고 A는 뭐고 B는 이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꼈던 이런 거를 조금은 이분들은 어떤 나와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체화했기 때문에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저의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사실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커요. 그게 점점 명리를 공부하고 상담을 해보고 제가 방송을 찍으면서 느낀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의 어떤 아주 작은 한 부분이지만 저는 선한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지 나는 지식의 전달자는 아니다라는 게, 네,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보다 더 똑똑하고, 그런 명리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이제 지식 전달은 그분들이 하시고, 저는 잠시만요. 아, 됐나? 갑자기, 예. 저는, 아니구나. 네. 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닌 에너지의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명리적인 어떤 질문, 저 이때인데 좋아져요? 저는 그런 질문은 아예 안 받을 거예요. 자,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내 운이 좋아진다고 질문하시는 분들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지만 저 살면서 사주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죄송해요. 잠깐, 제가 스톱한 상태에서 화면이 멈춘 줄 알고 제가 스톱했는데. 저는 살면서 사주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친구, 저기 천주교 다니는데 그 친구는 엄청 보러 다니는 친구였어요. 아, 그 친구가 편인이 강하더만요. 예, 그래서 그랬었던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살면서 저는 사주를 본 적이 직업 전환하러 제가 5만 원 내고 딱 한 번 보러 갔는데, 아, 그분 못 보더라고요. 제 운을 못 읽어줘요. 예. 어, 학문으로서의 어떤 인정하는 건 있었지만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닥치면 하는 거지, 뭘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자기계발서 있고 뭐 유명한 강사들 다니면서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적고 저는 그런 사람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습득해서 여우처럼 성공은요 직접 부딪히는 사람한테 와요. 화탁지 물론 사주를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자기계발서를 참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귀들어 들어야 돼요. 하지만 나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쏙쏙 빼내서 실수는 최소한 하고 나는 내가 편한 대로만 가겠다. 그런 사람 절대로, 네, 성공 못 해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뭐 오죽하면 명언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멍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남긴 얘기, 주옥 같은 얘기 많습니다. 명언.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부모님들 얘기. 예쁜들 틀리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명리 공부하면서 그래, 자기 인생이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교과서처럼 사냐? 아니요. 공부할수록 네,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게, 네, 많이 느껴요. 수신 제가 치구평천하, 그걸 누가 얘기했죠? 공자가 얘기했나? 자기 몸을 닦고, 그리고 물론 자기가 쓰고, 네. 그 다음에 가정을 이뤄서 가정의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제대로 안 서 있고, 가정도 못 추린 사람이 세상에 하지만 네. 물론 똑똑한 사람들 있죠. 가정생활은 못해도 이런 지략적인 거. 근데 그 운이 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가정도 작은 사회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잘 그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리배우면서 제가 도덕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답답한 거 싫어하고 자유로운 거 좋아하는데 와 명리 공부하면서 다시 도덕을 공부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사주를 보다 보면. 자식이 그릇되는 거는 부모의 어떤 그렇지만 부모가 착실하게 살아도 그릇된 자식은 있어요. 본인 사주에 자식이 약할 경우 그러니까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인간은 평생 자기에게 내려진 의무와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 사적 권리와의 어떤 싸움을 평생 하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딱지 좀 제가 먹을게요. 제가 4월부터 줌으로 온라인 강의 한다고 게시판에 올렸는데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게시판 그거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수업도 있긴 한데 1대1 강의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니까 저도 제가 한 번 강의했을 때 좀 다수를 두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사람을 못 모으니까
저도 한 뭐 5천이라만 되면 사실은 그걸 계획했어요.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뭐 몇 개월 코스로 이제 기초 딱 끝내고 아니면은 나중에는 저는 명리랑 철학이랑 하는 그 강의도 개설하고 싶어요. 결국 나의 어떤 사상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게 내 인생에 잘 사는 지름길이더라고요. 17살짜리 저희 딸이 엄마 철학과 나왔어? 철학 멋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철학은 정말 근데 그거를 이제 명리랑 같이 하는 그것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좀 시기상조라 일단은 제가 이제 명리만 조금 6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지금 몇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상황이 되면 4월에 1기를 하고 이제 5월에 2기를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줌이라는 이 화상 그 수업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잘 운용하실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외국에 계신 분이랑 수업을 하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페이스톡으로 하다가, 안 되면 보이스톡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수업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줌이라는 아는 지인분이, 선생님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줌이라는 그걸로 이제 1대 다수의 어떤 수업으로, 이제 요즘 이제 비대면 시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활용할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제가 명리로 뛰어난 왜냐하면 저는 명리로 뛰어난다라는 게 뭘까 싶어요. 대체. 저는 명리로 뛰어나고 싶지 않고 저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명리를 기초로 철학과 심리학을 연결시키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인간에 대한 연구가 답은 없어요. 요즘은 물리학, 수학도 답이 없는데 인간에 대한 연구를 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이코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명리학에서 잘 맞추는 어떤 그게 아니라 이 명리학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조금은 더 사는 데 있어서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아마도 기존의 고전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고 이거는 기본으로 가겠지만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많아지면 제가 2파트나 3파트로 타임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버거우면 다음 달로 2월 시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줌 온라인 강의를 제가 모집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화딱지 와 이거 시간 진짜 진짜 빨리 가요. 야, 저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진짜, 나중에, 라이브 하면, 여러분들, 제 라이브 공고 올라가면, 그 다음날 스케줄 비워두세요. 밤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 밤, 그때 해야겠죠? 제 소원은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 때문에 제 방송을 보거나 저랑 접하시는 분들이 저 때문에 저의 삶이 조금은 질적으로 향상됐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천을귀인 방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되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만 급급하면 거긴 해결책가 없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듣는 거 있죠?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몰려서 저의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저의 운을 바꾼다. 그게 아니라 오죽하면 사람이 활인업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활인업 하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잠시만요. 활인업 하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이제 유명해지고 사람들 많고 피곤해지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명 이상은 상담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일대 다수의 어떤 그걸로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그거하고 싶지 사람은 똑같아요. 없을 때는 귀하지만 많아지면 피곤한 게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할 때 진심으로 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좀 해요. 정말 이분이 좋으신 분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잘 되는 게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해요. 그 순간에 집중해서. 그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저한테 진심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즘에 저의 마음이 심리 상태가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아이도 지금 공부에 좀 집중하고 많이 바뀌고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감에 이거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공부만 많이 해서 똑똑해서 이걸 느낀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제가 변하면서 느낀 네, 경험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저는 제가 임상이나 제가 느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신이 없고 좀 어색해요. 대부분은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걸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방송을 차별화 싶은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자, 내 앞에 다 무릎 꿇어도 아니고요. 어? 그리고 나는 되게 선한 어떤 그거야. 내 인격은 대단해라는 어떤 그런 걸로 포장하기도 싫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많으면 피곤하고요. 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의외로 똘끼도 있고. 그치만 저는 악한 감정을 품진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좀 피곤해하는 타입은 맞아요. 인간적이에요.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어. 음, 음. 나는 신이 되고 싶지도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의 소소한 영향력을 조금 쉐어하면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좀 착한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그걸 하고 싶지 대단한 어떤 걸 하고 싶은 안 하죠. 그런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시키고 싶은 거예요. 명리 방송에서. 영혼 없이 명리만 줄줄줄줄 하는 것도 싫고요. 나 잘났다. 내가 제일 똑똑해 명리하는 그것도 싫어요. 그것도 싫고 막 미신에 급해서 막 사람들 그거 하는 것도 싫고요. 본인이 성공해서 외로울 수 있고 본인이 지금 못 나가도 마음이 그거 할 수 있는 상대적이라니까요. 아인슈타인이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과학도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왜 인문학에 상대성 이론이 없어요? 왜 남들이 너 이때 힘들겠다 하면은 왜? 그 힘들 때 나는 그때 괜찮았는데 왜 행복을 객관적인 어떤 남들의 시선으로 봐요? 돈이 많고 집 넓은 평수에 살면 행복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흥분했네. 화탁지. 아유, 진짜. 아유. 저희 아이가 요새 저한테 한 얘기가 친구들이 내가 부럽대. 그래요. 딸이. 왜?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엄마들하고 달라서 음 사실은 은희한테 그랬어. 딸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이런 방송 한다고 해서 은희한테 음, 우리 애기한테 엄마가 조금 그럴까 봐 엄마 걱정했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엄마 철학과 나왔는데 철학 멋있어. 엄마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명리는 미신이 아니라 이거는 봄, 여름, 가을처럼 변하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열심히 들어요.
제가 저번에 그 친구들, 선배들 그거를 맞춘 후에부터 아이가 저를 되게 그때 그 선배 "야 얘 학교 잘 다니니?" 그랬더니 헐 이 친구 이 선배 자퇴했는데 그 이후부터 엄마에 대한 어떤 그게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명리를 해서 저의 어떤 무언가 그거를 아이를 놓고 휘두르고 싶은 게 아니고 엄마는 그냥 엄마의 일을 좋아하고 이 공부가 미신이 아니고 그래서 "네가 엄마 때문에 저기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가 이거 하기 때문에 "너 이래서" 저는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아요. 제가 금이 강하고 뭐 정관이나 편관이 지장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람을 지배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관은 화예요. 화는 평화주의자예요. 평등한 걸 좋아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제가 통제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건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거지 본인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딸아이가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뭐 부모복 아까 자 이거 얘기가 샜지만 예 제가 처음에 이 영어를 관두고 제가 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저를 믿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모님도 감사를 예 드리죠. 저는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저는 부모복 많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평생 진짜 자식만을 위해서 사신 분들인 거를 제가 너무 알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딸아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신 분이 아니셨고 엄마는 그냥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엄마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엄마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복이 있구나.'라고 또 느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음 네. 정인이 사실은 저한테 있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못해 주셨을 때도 저는 이상하게 부모님에 대한 애증이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지장 간에 정인이 있어서인지. 예. 근데 어쨌든 어 감사하고 화딱지 감사하고요. 나에게 잘해 줘서 부모를 좋아하고 못해 줘서 미워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돈을 남겨준 부모인데 정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의 어떤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걸 보면 저도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음, 부모가 딱히 구박을 했거나 아니면 막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이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근데 저도 젊었을 때 20대까지는 제가 부모한테 막 사랑을 받았다고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남 이녀의 둘째 딸이에요. 천덕꾸러기였어요. 미운 오리새끼였어요. 근데 제가 정인이 들어오는 운때에 엄마가 저의 아이를 키워주면서 그때 아빠와의 어떤 아빠랑 제가 또 인류 원진이에요. 음, 그거를 풀면서 느낀 거는 나도 문제가 많은 애였구나.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자녀가 많았는데 그 부모님이 딱히 그분한테 어떤 그건 아니었는데 그 부모들이 본인을 좀 교육시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냥 방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산은 조금 물려받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야, 저는 인간은 돈으로 키우는 존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네, 화탁지.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예요.
역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근데 이 사랑이 정말 귀해요. 가족 아니면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고, 뭐 가족한테도 받기 힘든 걸 타인한테 받기가 쉽겠어요. 남편, 와이프, 뭐 자식, 부모. 근데 그거에 결핍이 되면 그 이후의 삶도 결코 그거하지 않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애정 결핍으로 또 인정 욕구에 약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저도 인정 욕구가 되게 이제 아버지랑 갈등 때문에 되게 심했는데, 그게 해결되는 순간부터 인생에 약간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내 능력이, 물론 능력으로 먼저 인정받아요. 근데 제가 한번 기를 쓰고 어느 걸 이뤘을 때, 아버지가 저를 딱 인정해 줬을 때,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 자연계에서요, 암컷, 여자는 자식이 못 낳아도, 내 자식 챙기지만, 수컷 있죠? 수컷은 자기 자식이 못 낳으면 버린대요. 암컷은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수컷은 세지 않으면, 그래서 아버지들이 강한 자식, 잘난 자식, 예,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생물, 생태계의 그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인정 욕구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은 수컷이, 남자들이 좋은 게 있어요. 한 번 인정하면 그 뒤로는 아우토반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한 번 인정을 딱 해주시면서 그 뒤로는 엄마보다 저를 믿어요. 너는 한 번, 네 능력을 봤어. 너는 하더라. 그러니 이때도 하겠지. 이게 남자들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현실에 이게 중시하잖아요. 제가 이거 한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아유, 얘 쟤는 한 번 했으니까 네가, 엄마는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음양의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인간은 온기가 있는, 차갑지 않은 생명체예요.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더라도 정을 주고 사랑해 줄 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전보다는 사랑이 먼저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주제가 부모복이 있는 사주였기 때문에 부모복을 금전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나의 존재를 얼마나 인정했으며, 그거를 따져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술을 마시겠습니다. 화답지 10분 동안 5번 찍었으니까 1시간이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우리 부모님, 배우자, 긴가민가 이거는 네, 반반. 누가 더 날 또 사랑해 주죠? 진짜 나를 지원해주고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어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이미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천을기인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먼저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먼저 다른 사람의 귀인이 될 수, 예. 운을 바꾸는 거,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명한테 고맙습니다 얘기를 듣는 걸 실천하세요.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는 사람이 3명 이상만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화딱지 오늘 한 병 마시겠네요. 우리 미님이, 저는 미님이라는 얘기가 너무 좋아요. 작은 나, 미님이. 응, 아직은. 저는 우리 딸의 독립성을 인정해요. 저는 언제까지 딸을 품에 끼고 싶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사실은 우리 딸이 훨씬 더 예쁜데, 작은, 작은 경아 막 이럴 때 되게 뿌듯한 게, 야, 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이 아이가 요즘 철이 들어가지고, 네,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무슨 좋은 대학에 가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 삶에서, 루즈하고 어떤 목적이 없이 살던 아이가 열심히 하고 저랑 대화가 되는 어떤 시점까지 왔다라는 게 그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요즘 느껴요. 오히려 얘기하다 보면 제가 피곤해서 나 엄마 잘게 이렇게 되는데 아이는 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 딸이랑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그게 안 됐었는데 와 갑자기요. 갑자기 너무 많이 아이가 성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엄마로서의 최고의 그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잘 몰랐는데, 네. 요즘 다시 저희 엄마가 저의 서늘긴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귀인인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네. 사실은 제가 뭔가 성공하고 싶었던 것도 저의 딸한테 뭔가 심어주고 싶은 자신감이 있죠. 너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어깨 당당히 펴! 이 세상에서. 엄마가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열심히 산 것도 있어요. 저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냥, 내세울 게 없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 딸이 기죽을까봐 저는 늘 그게 걱정됐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사실은 왔는데,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깨달은 게, 네, 결국 나한테 집중한다라는 거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닌, 음,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 나의 책임감이, 어, 그게 이제 저를 성장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내 출세와 내 어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유학이라도 보내주지. 라는 쪽으로 아이에게 되게 많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싶다, 뭐 잘 되고 싶다 한 적은 없는데, 지금 와서 느낀 거는, 어, 음, 네, 아이가 먼저다. 나보다는 아이가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뭔가 이제 개인에서 이타적인 그게 됐을 때 사람이 발전하고 좀 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인연이 안 돼서 가정이나 아이에 인연이 없으신 분들에게 제 얘기가 조금은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어, 결국 이타적인 삶이 본인을 채울 수 있는 삶이다라는 걸 제가 요즘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너무 자신만 생각하지. 저기 끝인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오늘 같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올 리도 없지만 들어오면 저도 난감하니까 소수의 이야기방처럼
그런 삼천이 넘으면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나 2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늘 부족한 저의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겪은 어떤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1도의 차이라도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예, 지식이 아닌 어떤 기감으로 네,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도 괜한 인연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런 인연의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믿어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기감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사주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많이 전달해 주고 싶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곧 라이브 방송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